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스타트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소개하고 그리고 들어가 볼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와. 미모를 푸셨다. 반가워요. 저희 진짜 오래간만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사이 좋은 일이 엄청 많았다는 소식을 잠깐 전해 듣고. 결혼하셨어요? 결혼이 요즘 좋은 소식인 시대는 너무 지나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평생의 배필을 찾았다는 좋은 그거는, 의미로. 그쵸. 축복할 일이죠. 네, 그거는 아니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네, 즐거운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저번에는 워크애니에어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다시 예비 창업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관광 벤처 사업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여행 쪽 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언가를 스타트한다는 건 사실 머릿속에 기획안이 쫙 나와 있어야지 그걸 하는 거잖아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정말 그것부터 궁금해지네요. 네. 머릿속에 구체적인 게 처음부터 있어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세요? 아니면은 해 나가면서 이런 거를 추상적으로 던져놓고 기획 그 제안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업 계획서를 그렇죠. 써야죠. 그러면서 구체화가 되시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을 해요. 되게 이렇게 사업 계획서라는 게 엄청 길고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은 저도 정리가 조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막 몇 개년 계획도 쓰고 매출은 어느 정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쓰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다 보면은 조금 저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그게 템플릿 같은 게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창의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정해진 양식이 다 있고요. 보통 10페이지 내외 정도로 이렇게 항목 1에는 뭘 써야 되고, 뭐 시장 구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매출 계획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써나가야 되고, 대부분 다 양식이 있어요. 정부 지원은. 그러면 그 양식을 다 채우려면은 네.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렵어요. 사실 스타트업은 안 해봤으니까 스타트업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상상이 안 가요. 일단 상상으로 구체화시켜라 이건 거죠? 일단 시작은 사실 조그마한 아이디어로 원래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되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든 공부를 하든 뭐든 계획을 네네. 짜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를 계획해서 하셨구나. 흥미 있는 것만 파시는 분이라. 네네네. 그럼 이번에 아이디어의 실마리는 뭐였어요? 제 이번에 아이템은 이제 러시아어권 외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하는 네. 커뮤니티 기반 이제 여행 플랫폼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필요성을 느꼈던 게 뭐냐면 러시아 쪽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러시아인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너무 찾을 데가 없다. 이게 다 좀 오래된 정보분들이고 이런 걸 조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여행 투어 같은 것도 러시아어로 제공하는 그런 투어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영어권, 중어권, 일본어권 관광객 위주지 러시아어권은 없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이제 단체 여행객 이런 단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맡길 여행사가 있냐? 그럼 러시아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전문 여행사들도 많이 없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잘 아는 분야고 그렇죠.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가이드까지 다. 네, 할 수 그러니까. 있죠. 저는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러시아인 능력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려면 불편한 점이 많구나. 네.
그거를 해결해 주자. 네. 아, 그런 취지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 일단 시장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러시아만이 아니라 러시아어권이잖아요. 맞아요. 음. 네. 러시아권 하면 보통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전 구소련 국가까지 대부분 포함하는데요. 아. 그럼 러시아랑 이제 그 동유럽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등 그런 나라들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한 13개국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네. 꽤 된다. 그러니까 네, 인구도 꽤 되고. 커요. 네. 그들이 활발하게 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다 여행을 또 하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네. 그래도 연에 30만 명씩은 왔었어요. 아, 그쪽에 계신 분들이? 네네네. 다 와우. CRS권 포함해서 오.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부터는 좀 이국이 어려졌잖아요. 네네. 그 러시아 직항 노선도 지금은 없고 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또 전쟁도 있으니까. 맞아. 네. 근데 통계를 보면은 최근 2, 3년 사이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오. 네. 지금 스타트했으니까 이제 대비해 두면 맞아요. 딱 짜잔할 때 확 오는 네, 그 시기가 될 수 지금은 있겠네요. 이제 아무도 시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저 이제 초기 시장을 좀 잡아두자. 그럼 괜찮다. 나중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아. 제 거 먼저 이제 그러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점 효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 또 커뮤니티는 또 그게 굴러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너무 잘 잡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다.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 사업 계획서를 내고 네. 어디에서 주관하는 관광청인가요? 한국관광공사라고, 예,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관광 벤처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예비, 초기, 그리고 성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비는 예비 창업자고요. 초기는 이제 뭐 1년부터 3년 이내 그 창업자일 거예요. 스타트하고 나서 그 정도 됐는데. 성장은 뭐 7년 이내 뭐 요 정도. 그렇게 해서 저는 예비 창업자로 지원을 해서 이번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5천만 원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텐데 네. 주로 한국 쪽으로 오는 분들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아니요, 진짜 다양해요. 그냥 한국인 대상으로 네. 국내 여행객 대상 뭐 여행 서비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외국인 대상 여행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것도 해요? 엄청 다양해요. 네. 그쪽은 안 할 줄 알았어, 왠지. 다 들어와라를 할 줄 알았는데 관광공사니까 전체적인 걸 다 다루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여행에 관련된 것을 타겟팅한 분들이 정말 많이 응모를 했을 텐데 맞아요. 몇 대 몇으로 합격을 하신 건가요? 듣기로 9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지원을 받은 액수를 보니까 2등 네. 하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1등은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으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모집 공고가 떴을 때 그걸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좀 구체화시켜서 네. 서류를 접수하고 네.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2-3달은 잡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공고 떴을 때 이거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쵸.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연초에 지원 사업이 많이 뜨거든요. 네. 저는 관광 쪽도 있지만 이제 다른 지원 사업들도 많이 넣었어요. 네. 네. 이거는 관광 타겟만 하는 건데 다른 건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그쵸. 있으니까 어쨌든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넣었고 이제 몇 군데 합격했는데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금 규모 가장 큰 거 빼고 이제 다 포기를 한 상태고 네. 여러 개 합격하셨구나. 부러워라. 어디서 그런 걸 모집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K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그런 공고가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고 좀 이제 지방에서 하는 그런 작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뜨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관심 가는 지역이 있으면은 꾸준히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지역에 있는 그런 사이트,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예를 사이트에 들면 들어가서 뭐 제주는 사실 크니까 뭐 있는데 군 단위 그런 군청 사이트나 등등 네네. 그런 데 들어가셔야만
볼 수 보이는 있는 것도 있어요? 사업들이 오.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정말 많은 곳에서 한다는 소리네요. 네, 엄청 그리고 많아요. 진짜 쉽게 지나가셨지만 네. 그 쓰는 과정이 거의 피를 토하는 과정일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어떤지 힘들었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이거 사업 계획서 10페이지를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한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이게 혹시 진짜 폰트 사이즈가 6? 아니요. 공백 없고? 이게 처음에 한 줄 써내려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저도 주변에 많이 합격하신 분들의 팁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일단 뭐라도 써라. 어. 뭐든 이게 되든 안 되든 뭐라도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기서 살을 덧붙여 나가면 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속도도 빨라지고 처음에는 진짜 한 줄, 2줄 적는데도 며칠 걸렸거든요. 이게 네네. 계속 그냥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어렵다.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서 작성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 뭐라도 메꿔서 써놓는 거네요. 네네네네. 좀 나중에 계속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해나가면 있으니까. 되니까. 네. 일단 채워넣기, 칸 채워넣기 네네 맞아요. 다 한 다음에 네. 태고하듯이 보고 또 보고. 네. 그냥 글도 써보신 적 많으시죠? 많죠. 뭐 논문도 쓰고 그쵸. 이랬으니까. 네.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정말 어려워. 논문이 오히려 더 쉬운 느낌이에요. 그럴 것 같아. 이건 일을 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약간 논문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게 어쨌든 이걸 쓸 때 다 근거에 기반해서 써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내 생각이 이거 될 거야 이렇게 쓰면은 합격을 안 시켜줘요. 이런 뉴스에서 이런 시장 상황이 좋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논문에서는 이런 기술이 지금 뭐 아주 효과적이고 입증이 됐다. 이런 것도 좀 이래 적으면은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미 이런 기술이 있구나. 시장성이 있구나. 그럼 이 아이템 되겠네? 그런 심사위원들도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딱 봤을 때, 네. 야, 믿을만한. 얘는 근거가 있게 썼네. 이게 딱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나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도 다 찾아보고 자료 수집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적으려면 시장 조사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인터뷰도 이렇게 나의 고객이 될 사람 인터뷰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첨부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고요. 그냥 상상의 나래만 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옆에서 누가 좀 코칭을 해주신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이화정 대표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저는 제 혼자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했던 네. 그 워케이션 사업을 그것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어서 그때 한번 그래도 팀으로 했지만 저도 합격했던 경험이 있었고 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저 혼자 이번에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 피를 얼마큼 드리면은 좀 도와주시나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안서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수업 기획서 쓰면서도 토 나올 것 같은데. 기피디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문서 작업이에요. 꼼꼼하지 않고 문서를 작업하는 것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제가 그 회사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네. A4 용지를 채우라고 줬겠죠. 근데 알게 뭐야 3분의 1만 썼더니 면접관이 너무 머니 하는 식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붙고 싶은 거니? 없어 쓸게. 뭘 어쩌라고. 성실히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거. 한번 진짜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세요? 아니면 그런 대회비세요? 그런 제안서 같은 경우는? 제안서 포맷은 우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아닌가요? 내용 채워놓으신 내용 같은 내용들 경우 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 두 분께는 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정말 꼭 보고 싶습니다. 어떤 제가 내용인지. 열심히 팁들을 공개해드릴게요. 저도 여행에 워낙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한번 디벨롭을 해보는 걸로. 그러네. 기피디님이 여행에 대해서는 귀찮아하는 게 좀 덜하네요. 훨씬 덜하죠. 그러네요. 네. 그럼 진짜 좋아하시는 거네요. 근데 발로 쓰라고 하면 쓰겠는데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발로 이게 쓰라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떨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조금 더 악착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기사 화정 대표님도 내가 러시아를 정말 좋아해서 여행도 그렇게 오래 하시고 맞아요. 거기 맞아요. 계셨던 거니까. 아론섬.
거기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안 그래도 횡단열차를 한번 탈까 막 이런 얘기를 딸이랑 한번 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딸아이가 화장실은 깨끗해야 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횡단열차가 다 업그레이드 돼서 네, 시설은 괜찮아요. 괜찮아졌어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네. 어떤 분이 예전보다. 이거 화장실 때문에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딸아이가 십겁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 2달을 막 애써서 쓰고 딱 그 발표 날짜 보통 왜 마감 날짜 시간 있으면 있죠. 거의 임박해서 막 1시간 전까지 막 계속 하다가 네, 내보내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거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고치고 하다가 네, 마지막 날 아침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도 아침에 하셨네. 네, 왜냐면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이트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맞네. 거기서도 조금 일찍 해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니까 네네. 그리고 낼 때 사업계획서만 내면 안 되고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미리 떼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전 예비 창업자니까 뭐 폐업 사실 증명원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막 하루 만에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미리 하셔야 되고 네. 뭐든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화정님 얼굴을 지금 보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네이버 홍대에서 녹음했을 때 어쨌든 그때 한참 준비 중이셨어요. 맞아요.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확 삐졌어. 얼굴이 폈어. 그러니까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제안서 쓰는 게 실제 사업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너의 돈을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절대 아니야. 근데 그때도 물론 그 무언가 눈의 총기와 화정님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빛이 아예 피셨. 그런가요? 순간 못 알아보겠어요. 아래서 커피숍에 앉아 계시다 해서 갔는데 맞나 하고 잠깐.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같아. 저는 가끔 유튜브에 떠 있는 대표님 얼굴을 보거든요. 떠 있으니까. 근데 그 느낌이랑 지금 다른 느낌이셔가지고. 맞아. 그래요? 네. 꼽혔어. 그러니까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그 아론섬 얘기했을 때랑 모스크바 얘기했을 때 표정 그때, 차이가 맞아. 있으셨거든요. 피는 그 표정. 그게 맞아요. 확실히 있으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이죠. 주제로 스텝으로 다음 넘어가서. 스텝은 그러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궁금한 건 일단은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걸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나요? 저는 외국인 대상이니까 뭐 한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로 어쨌든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서 네. 커뮤니티 사실 처음에 사람 모으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모으려면 일단 정보를 계속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북간딱제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SNS 플랫폼인데 뭐 페이스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쓰고 네이버 카페 쓰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그룹에서 이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데 전 거기에 이제 그룹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일단 꾸준히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걸로 조금씩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 이제 제 플랫폼으로 좀 유입을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무엇이든지 뭔가 처음에 모을 때는 꾸준함이 제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아직 많이 모이진 않아서. 그래도 이게 어느 순간 딱 그 제2곡선이라고 하나요? 그 네. 포인트를 딱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실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그럼 업로드 하시는 게 무슨 한국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한국 아니면 여행 정보를 러시아어로. 아. 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커뮤니티, 러시아 관련 네, 정보 커뮤니티를 있으시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할 때랑 사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거를 처음에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엄청 많이 업로드를 하고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상황인 거죠, 그때랑. 네. 네, 이제 러시아인들을 한국 제 커뮤니티로 유입을 시키겠다. 네네. 그때처럼 이제 일단 사람이 모이면은 이제 지금은 그 커뮤니티도 모이니까 저절로 계속 굴러가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딱 도달할 때까지만 좀 열심히 해볼 계획을. 그게 갖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예요? 변곡점을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이게 뭐 어떤
경쟁자가 어느 만큼 있냐에 따라도 다를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엄청 포괄적인 분야냐 어떤 분야인지 다 다르고. 아, 그쵸. 네, 저는 러시아 그 커뮤니티 같은 지금 14만 명인데 한 7, 8만 명까지는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꾸준히 그냥 저절로 어쨌든 알아서.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떠 있고 뜨니까. 뭐 정보를 얻으려면은 여기밖에 얻을 곳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저절로 굴러가더라고요. 그 회원들이 알아서 또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알아서 커뮤니티가 잘 굴러가고 좀 관리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뭐 이런 스팸이나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원 관리 같은 네네. 것들. 네. 그거는 네이버 카페에서 네, 하셨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글, 뭐 에너지 이런 걸 쓰셨는지도 살짝 궁금은 하네요. 제 대학 생활을 거의 꾸준히 다 했어요. 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는 사실 약간 스펙 관리 같은 차원이었죠. 어쨌든 네네. 대외 활동의 일환이다 그런 걸로 이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열정이 엄청 넘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뭐 페이가 없어도 뭐든 맨날 밤새가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북도 그냥 뭐 유료로 뿌리지도 않고 무료로 제 혼자 여행 다녀오고 나서 가이드북을 혼자 그 PDF로 만들어가지고 다 뿌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러시아 콘텐츠도 업로드를 했었어요. 듣기 콘텐츠, 뭐 읽기 콘텐츠, 뉴스를 다 이제 회원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그런 것도 어쨌든 저도 공부가 되니까. 대단한 진짜. 대단한 분이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에. SNS 활용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고 맞아요. 쉽게 해보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그건 오래는 안 가잖아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 열정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엄두가 안 나기 시작하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대가 원하는 어떤 자료나 정보를 내가 대신 다 모으고 맞아요. 공부해서 내가 값없이 다 퍼준 거네요. 네네네. 그 작업이 정말 그냥 내 건 이런 거야 하고 광고하는 건 별 소용이 네. 없네요. 그렇게 하면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거기에 쫙 정리가 돼 있다던가 네.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오고 모이고. 맞아요. 그러네요. 홍보하는 방식도 그렇고 네. 유튜브도 사용을 요즘은 하시나요? 유튜브는 아직은 안 하시고. 근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근데 또 잘하실 것 같아. 그러게요. 말씀하실 때 이렇게 거침이 없이 쫙쫙 뱉어주시는 게 있어서 이미 정리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홍보의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뭐 광고비를 해서 광고를 태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부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들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 주는 거.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여행 갔다 온 거 올리신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러시아를 가면 필요할 만한 그런 언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쭉 올리시는. 맞아요. 그럼 한국에 대한 그런 정보도 지금 수집을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수집을 하세요? 일단 관광공사 홈페이지 가면 엄청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네. 거기는 대부분 근데 좀 정제된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쁘게. 인스타그램 가면은 여행 그런 그 인스타 계정이 엄청 많아요. 여행 관련 정보 업로드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런 데에서도 저도 여행 갈 때 다 찾아보고 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한국인들이 지금 핫한 곳에 가는 곳이 어딘지, 맞아요. SNS 핫한 맛집이 어딘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영어든 뭐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조금 이런 거를 정보를 전달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에디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행 에디터가 돼서 내가 골라주고 맞아요. 거기에 맞게 편집해주고.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뭐 경복궁이나 이런 뻔한 그러니까. 관광지만 가는 게 사실 좀 재미없죠. 네, 재미없게 느껴지는 네. 거예요. 아, 이렇게 다른 재밌는 곳도 얼마나 많은데 지방에도 이쁜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이런 곳을 음. 모른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좀 여행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서 사실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 화정님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가시는 거 다 올리는 건 아닐 텐데 국내에서 어디 갔던 데들을 올리시는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데는 아닌 것 맞아요. 같고 근데 너무 아름다운 데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게 지금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었네.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를 다 일타쌍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지런한 거야.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해도 아, 이게 그냥 하는 법이 없네요. 뭐 어쨌든 다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요. 아, 부럽다 근데. 그 적당한 그 정말 좋아하는 걸 딱 발견해내시고 그걸 어떻게 해나갈지 그 와중에서 많은 것들을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딱 분야예요. 네. 어쨌든 여행을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커뮤니티를 그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다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자유여행 같은 형태를 좋아하시기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디에다 주로 포커스를 두시는지 아니면 둘 다 생각을 저는 하시는지. 일단 자유여행계 쪽에. 대상을 포커스로 두고 있고요. 왜냐면 패키지는 사실 대부분 재미없죠. 여행사를 맞아요. 통해 오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정보를 줄 게 있나요? 알아서 네. 여행사가 다 해주니까. 아, 그러실 것 같아서.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사실은 패키지가 오게 되면 패키지 자체는 거기서 수익 만들어내는 게 단순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유여행을 도와주는 형태에서는 고민거리가 되게 많았을 것 맞다. 같은 거예요. 수익화에 대한 고민거리가. 살짝 여쭤봐, 이거 기업 비밀일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뭐 이거는 비밀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수익 구조는 일단은 저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면 거기서 투어 상품을 일단은 팔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광고. 예, 투어 상품은 일단 제가 만들기도 할 건데 이제 중개도 하고 네. 동시에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어 가능한 가이드를 이제 몇 명 섭외를 해뒀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좀 협업해서 투어 상품을 좀 더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수익은 아마 그게 되겠죠. 이제 자유여행객들이 오면은 그 투어 상품을 이제 이용할 때 이용 금액을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수익 금액도 있고 또 중개를 하면은 그 중개 수수료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제 운영하는 사이트에도 광고주들이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 모이면은 또 그런 여행 관련 서비스들을 이제 광고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광고 수익까지 또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구체화가 하나씩 요 스텝 다음에 요런 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게 다 어느 정도 돼야 그 지원서를 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거기서도 그게 돼야 네. 합격을 그쵸. 시켜주는 네, 거고. 네, 네. 사업인데 이거 자원봉사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 숙소나 이런 경우도 그냥 호텔에 묵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종의 민박이라고 해야 되나? 민박에 묵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 주시고. 근데 뭐 할 수 있으면은 근데 일단은 그냥 투어만 데이 투어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해외 여행 갈 때 숙박이랑 네. 항공권은 그냥 제가 다 그런 사이트에서 따로 예약을 하고 현지 가서 투어 즐길 수 있는 걸 따로 찾아보고 예약을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많이 그런다. 네. 원데이 뭐 로마면 로마 시내 맞아요. 원데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머지들은 다 자유여행객들이 혼자 하는 추세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유여행객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그런 다른 것들은 사실 러시아 몰라도 그 한국어 몰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러시아로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제가 나중에 그거 해야겠다. 한국의 음식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서
나중에 오. 화정님한테 네. 연결시켜달라고 네, 오시는 분 중에 관심 좋네요. 있으신 분들.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이런 체험 맞아요. 같은 거. 네, 저 그런 그런 거. 특별한 체험들 네. 약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주로 젊은 층들을 네. 타겟을 하시는 거겠네요. 네, 20, 30대 여성을 일단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정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좀 넓게, 물론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정하는 게 케이스. 좋아요. 아. 네, 좁으면 좁을수록 좋고 일단 사실 스타트업이 이런 내가 모든 시장을 다 먹겠다 이건 사실 욕심이거든요. 그쵸. 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하려면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일단은 사실 다른 뭐 당근마켓도 판교의 직장인 대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처럼 일단 진짜 타겟을 좁게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조금 시장 검증이 되면 그 옆으로 조금 더 타겟을 넓혀가고 야놀자 같은 경우 처음 타겟은 20대 대학생 커플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타겟은 좁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제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그럼 나중에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좀 더 넓혀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같아요. 맞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닌데 이 타겟을 너무 대중화시켜 놓으면 구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걸 좁혀야 되시거든요. 이게 N형의 문제점이 너무 넓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차피 이거 다 할 거니까 이걸 다 모든 사람 타겟으로 해야 돼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은 사실 힘들더라고. 자금적인 문제나 다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일단은 하는 게 나중에 엑시트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하나를 시작했으면 예전 같으면 그거를 평생 업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마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엑시트하고 또 새로운 거 시작하고. 맞아. 도대체 평생 몇 개나 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우리 막 계속 응원하면서. 숟가락도 가끔 얹고. 그 요리. 코리안 푸드.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화정 대표님 자체가 여성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신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대상 고객이 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했던 거겠죠? 맞아요. 직접 목소리를 들었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또 알게 됐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이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잖아요. 맞다. 그러네. 그래요? 맞아요. 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비해 좀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끌려가요. 일단 여자 먼저 타겟을 해야 된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시장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속에서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저는 여행 관련 뉴스도 꾸준히 챙겨보고 그리고 전 러시아 고객도 타겟이니까 현지 상황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또 계속 체크를 하고. 어때요? 분위기는 요즘 물론 전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 주변 국가들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러시아 쪽은 지금 뭐 바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주변국을 먼저. 중앙아시아 쪽은 직항도 있고 자유롭게 지금 오고 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는 국가라서 일단 그 국가들을 조금 상대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은 러시아나 주변 국가들을 좀 넓혀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가 규모나 아니면 그들의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어때요? 전혀 느낌이 없어서 그쪽은 근처에 가볼 생각도 못했던 나라들이라 정말 그러네요. 아프가니스탄까지는 그래도 소식이라도 아는데 거기는 그쵸. 거기서부터 흑해까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생활 수준은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나 우리나라로 이주 노동자로 오시는 분도 꽤 많고요. 맞아. 우리 분당에서 파스타집을 갔는데 거기에 너무 한국말 잘하는 외국 여성이 계신데 우즈베키스탄.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엄청 많아요.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현지 사실 소득 수준이 진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월급이 막 러시아도 50만 원, 60만 원 수준이고
중앙아시아 쪽은 더 낫겠죠. 네. 근데 또 빈부격차 또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잘 사는 그렇겠죠. 사람은 엄청 잘 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은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산유국이라서 아. 네,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분들 보면 카자흐스탄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그쪽 사람들이 더 많고, 네, 아무래도 소득 수준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장 조사잖아요. 네. 그걸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카자흐스탄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여행적으로는 많으시겠네요. 맞아요. 좀 많고, 그리고 저는 일단 지금은 데이투어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료 관광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의료 관광 시장이 이제 러시아권이 엄청 규모가 커요. 그래요? 네, 엄청 많이 해요. 러시아권에서 한국으로. 아, 무슨 의료로? 성형 플러스 그냥 뭐 그냥 아파서 수술하러. 네, 거기 의료 그런 시설이 시스템이 엄청 안 좋구나. 시스템이 안 좋고 엄청 낙후돼 있어서.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의사 월급이 50만 원 수준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빠르죠. 네. 근데 너무 신기한 성형은 정말 의외인 게 거기 논 매고 밥 매는 분들이 다 전지현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성형을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만족을 안 하잖아요. 자기 만족을 만족이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계속 조금씩 머릿속에서 확장이 이미 돼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신 할 게 거고.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엄청 좋거든요. 그 나라에서 한류 붐도 엄청 있고 그래서 한류 관광을 오고 싶어하는 20, 30대들도 되게 많고 좀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해볼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죠. 있겠다. 우리 어린 시절에 미국 드림이 있어서 거기 한 번만 갔다 오고 싶다 이렇듯이 이서진이요? 그러게 미국병 걸려가지고 결국 유학까지 갔다고. 근데 정말 그럼 한류 관광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컨텐츠랑 엮어서. 네, 맞아요.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거 체험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뭐 화장 그런 퍼스널 그 컬러 찾는 것도 하고 뭐 헤어샵 가서 머리도 하고 워낙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거는. 근데 연예인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연예인 화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체험이 많구나. 네, 체험이. 그렇겠다. 네. K-뷰티가 또 워낙 컨텐츠 때문에.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카페 투어를 그렇게들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카페도 워낙 이쁜 데가 많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참 묘한 나라. 또 어떤 수요가 있나요? 이런 수요층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게 또 있나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관광 쪽에서요? 네네네. 뭐 오셔가지고 체험하고 싶은 쪽은. 혹시 문득 떠오르시는 근데 지금 게 말씀해 주신 게 키인 것 핵심일 같아. 것 같긴 맞아요. 해. 핵심이에요. 제가 하려는 것도 다 이쪽이고 그리고 저 나중에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유학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러네요. 공부하러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 그 나라에서는 약간 한국어 배우면 성공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면 성공한다. 이것처럼 한국어 배우면 성공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잘 살 수 있다. 다 한국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오니까 다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엄청 강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대학에 학생이 없다. 없죠.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외국인들로 사실 채우면은 대학들도 이득이니까 좀 그런 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커뮤니티를 하면은 여행만 아니라 그것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 훨씬 괜찮다. 안 그래도 저도 머릿속에 어렴풋이 있었던 게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중국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 얼핏 생각은 했었는데 미국이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생이 많아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공동화 일어나는 현상을 유학생을 통해서도 많이 커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학력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거 괜찮은데요?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이제 유학생들이 좀 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죠. 수 작가님이랑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재밌겠다.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시작으로 인해서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옛날을 더덕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유럽을 갔던 느낌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맞아요. 필요가 좀 있네요. 네네네.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뿌듯하네요. 네,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고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언어 관련되는 것도 많이 올리시겠어요? 언어는 아직 안 올리고 있는데 네. 이제 올리긴 해야죠. 아.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그러시네. 네, 이제 올리기. 완전히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직은 혼자예요. 어. 네, 팀원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네. 네. 그 팀원도 러시아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장님의 열정을 같이 이렇게 페이스를 네. 맞추는, 아니,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러시아어를 한국에서 전공했어도 현지 경험이 없으면 또 같이 협업할 때 뭔가 소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맞아요. 현지 경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여기서 공식 구인 광고 한번 해보시면 이런 분 대환영입니다. 뭐 이런 한국에서 같이 일하실 분들은 그래도 좀 찾아 놓으신 거잖아요. 한국에서요? 아니, 지금 가이드 그거를 몇 분 섭외해 놓으셨. 가이드. 네네네네. 가이드는 있죠. 가이드 말고 이제 지금 같이 일하실 일할 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맞아. 그게 그분들 어렵죠. 스펙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런 분이면 대환영. 일단 러시아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이랑 아무래도 좀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컨텐츠 기획도 할 줄 아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컨텐츠도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만 돼도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없네요. 진짜 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전공자 자체가 별로 없어서. 도리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즈벡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오히려 협업하는 유학생을 게 찾는 게 더 나을 훨씬 것 빠를 같네요. 수도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조직해서 이렇게 딱 들여보내고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한국 분보다 훨씬 더 빠릿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네요. 네. 그분 소개시켜드릴까요? 근데 그게 그분들 문화일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기본 어디 가도 성실한 게 기본은 맞아요. 깔리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네. 그쪽 분들도 좀 그러신가요? 어때요?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그때 고려인들 분들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고려인 분들은 진짜 그렇죠. 부지런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려인 분들이 좀 현지에서도 되게 고려인이면 뭐 성실하고 일 잘하지 이런 평판이 되게 좋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 민족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거야? 코리안들은 어떻게 타고나게 힘들어. 이렇게. 고려인 분을 찾아야겠네요. 러시아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그 현지에서도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고. 맞아요. 한국에서도 뭔가. 그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괜찮네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팀이 만들어지면 뭐 계속 가이드는 안 하더라도 한국에 같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파트만 같이 움직여주시면 되고 이래도 되겠네요. 고려인들은 한국 조선말이란다. 한국말 잘하세요? 어떠세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고려말을 하시는 편이고요. 한 60세 이상? 네. 젊은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은 좀 배워서 잘하는 분들은 있는데, 네. 좀 비슷하겠다. 지구오락실 열심히 보여주면 잘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이민 3세대들 미국 이민 3세대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러시는 것처럼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알아는 듣는데 말은 잘 못하는.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오히려 근데 한국 좋아해서 맞아요. 네, 한국 드라마 많이 본 애들은 그래도 잘을 하는데 진짜 나는 뭐 한국 관심 없어 이런 애들은 아예 못해요. 고려인인데도 그냥 뭐 할머니한테 좀 주워들은 그런 말들이나 좀 알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컨텐츠 좋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그렇죠. 따라오시게 네. 되는. 근데 현지 분위기가 뭐 한국어 배우면 좋다 이런 분위기니까 있으니까. 고려인들은 대부분 이제 배우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것도 괜찮다. 그런 네. 컨텐츠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가 항상 사람들이랑 저도 느끼는 게 온라인에서만 무언가 접점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본 사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신뢰, 거예요. 이 레벨이 네. 달라져서 네.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들면서 뭐 질문할 거 다 잊어먹었죠 지금. 지금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보나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원하고 돼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훑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또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고.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이유라든가 그러니까 직장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이유 이런 것도 좀 궁금은 해요. 저 사실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약간 속해서 너는 이 일만 해 약간 이런 거를 할 성격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일만 하면은 뭔가 진짜 제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전 제 일을 좀 찾아서 주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항상 제가 뭘 만들어 나가는 거에 좀 재미를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 있는데 너는 이거 시키는 일만 해 이런 것은 사실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부분만 아는 거는 진짜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는 돈이죠. 네. 직장 월급만으로는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맞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어쨌든 확실히 다르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게 사업이었네요. 네. 근데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가 주변에 계세요. 이라서 그런 생각을 나누려면 그런 분들 만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이게 비슷한 결인 사람들한테 말을 던지기가 좋은. 그것도 공감은 좀 되네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좁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넓혀놨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아무도 만족 못 시킨다고 맞아요. 얘기하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네요. 나는 하나인데. 네, 맞아요. 네. 네. 키피님의 지금 호기심이 잠시 멈춘 이유는 머리가 맑아져서요. 도대체 거꾸로 생각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서. 네. 그러면 그 다른 생각들은 또 정리해서 다음에 또 화정님 만나면 그러니까요. 또 얘기 듣기로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